조코 복장, 도쿄 전철 무차별 공격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도쿄의 전철 차량에서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복장을 한 20대 남성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요. 불을 질러서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헬로윈데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헬로윈데이니까 장난치나 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장까지 조커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남성의 무차별 공격 때문에 흉기 찔린 70대 남성 의식불명에 빠졌고요. 아이고. 그리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 제가 이 인터넷 써있는 여러 기사를 보면서 사진을 봤거든요. 그 태연한 표정이 더 끔찍하다. 더 소름 끼치네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녹색 셔츠에 보라색 코트 걸치고 있는데 마스크도 완전히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연하게 나 묻지마 범죄 저지른 범인이야. 이렇게 알리고 있는 얼굴빛이 너무 태연해서 그게 더 정말 소름 끼쳤었는데 지금 헬로윈데이인 줄 알고 처음에 사실 승객들이 더 빨리 뭔가 대처를 했더라면 부상자가 조금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헬로윈데이 장난인 줄 알다가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지하철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 사람들 소리를 지르고 또 불까지 질렀어요. 근데 이 사람 그러면서 이제 NHK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창문 열고 승객들이 막 대피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 용의자가 들고 있던 칼이 미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나 의심해 볼 대목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체포된 그 범인의 진술도 이렇게 선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범행 직후에 객실에 앉아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경찰이 출동하면서 이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들을 보면 굉장히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응하죠. 체포에 응했다고 하는데 사람 죽이고 사형이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명 이상 죽이면 사형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난 8월에도 이 일본의 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 흉기 난동 사건을 참고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연이은 이런 묻지마 흉기 사건에 현지 정부의 좀 미흡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면서요? 일단 지금 이 사건이 발생된 열차 안에 이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통보 장치 버튼이 눌러지기는 했는데 기관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관사가 이 열차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일단 방범 카메라가 이 실시간으로 뭔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SNS에 관련 이 사진들 또 이 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하철에 연기가 나면서 불길이 치솟고 또 이 공포에 질린 사람들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SNS로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계속해서 이 지하철 내에서 이 묻지마 범죄가 있어 왔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발표하기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감시 카메라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는 건 발표 따로 그리고 실행 전무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굉장히 섬뜩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묻지마 범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말 그대로 묻지마 범죄라는 게 우발적 범죄인데 지금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없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포가 굉장히 심한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재범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75%가 이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게 사회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높을 때 불만이 고조됐을 당시에 이 묻지마 범죄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알리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본 지하철에서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 같은 경우도 그냥 순수히 체포에 응했다고 하잖아요. 보통의 경우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이게 예방하기가 묻지마 범죄는 언제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방을 하기는 해야 돼요. 할 노력은 해야 되는 게 일단 이 묻지마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이 재범 고위험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범 고위험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경찰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교정시설과 공유하는 노력은 전 당연히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 가운데 하나가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위험이 있는데 그렇죠.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 범죄가, 유형이 그렇죠.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관리가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방문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고요. 주변인들이 지속해서 이 사람들의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 건지 나빠지고 있는 건지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알려주는 그런 체계도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기보다는 피해자만 특정이 되지 않았지 아주 고도로 계산하고 고의를 가지고 이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살인까지 나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사전에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평론가님 말씀처럼 적어도 고이연군을 좀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은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